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사랑의 달, 가정의 달 5월이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상장 슈퍼위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월 4주차에 열심히 씨를 뿌려뒀으니까 이번 달에 좋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D&D 파마텍부터 상장의 체크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간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관련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회사였고요. 공모가는 33,000원, 한국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우리사조 조합에는 공모 물량의 1.8%, 19,600주가 딱 배정이 됐었는데요. 직원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2,80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미달이 없이 다 소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미납이 없이 다 배정받은 수량에 대한 금액을 납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대 10.96%에서 39.96%까지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더라고요. 잘 잡아준 편이고요. 특히나 3개월과 6개월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확약의 퀄리티도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확약 위주니까요. 자,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하면 상장 주식 총수의 27.01%에서 23.73%까지 감소하고요.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817억 원에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내에서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69%로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의 상장일 대응 또한 좀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 즉시에 유통 가능한 잠재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요, 벤처금융 1% 이상 주주, 그리고 소액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소액 주주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소액 주주 중에서 상당수는 장외에서 거래한 주주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1년부터 장외에서 거래된 것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7만원, 8만원, 9만원대 여기에서도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장외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들 중에서는 공모가 33,000원 위에서 매수한 분들도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하고요. 그렇다면 이들은 상장일의 공모가 부근, 낮은 선에서 정리하려고 하지는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2019년 이후에 실시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한번 살펴보면요. 42,278원, 75,000원, 이렇게 공모가보다 한참 높은 가격에 투자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공모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체크해야 될 물량에는 미상환 전환사채가 있거든요. 전환 가격은 25,000원이고 전환권을 행사해서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면 전환 주식수는 4만 주, 주식 총수의 0.38%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환이 된다고 해도 그나마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 전환 청구 기간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요. 전환될 가능성은 생각은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총 98만 5,338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행사 기간이 바로 도래한 수량은 82만 7,162주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요. 1회차와 2회차에는 행사 가격이 14,000원으로 공모가보다 낮지만 3회차부터는 33,100원으로 공모가보다 조금 높다는 거. 아무래도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에서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큰 부정적인 포인트가 한번 존재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투자를 유치했을 때나 스톡옵션을 발행했을 때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오히려 더 낮아진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좀 있어 보여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종 확약 비율은 39.96%로 꽤 높게 잘 잡힌 편이기는 하고요. 장기 확약의 비중이 높은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23.73%로 많지 않은데 그중에 기존 주주의 비중이 조금 높긴 하고요. 그래도 장외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나 유상증자 발행가액, 그리고 스톡옵션의 행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 주주들이 막 공모가 부근에서 바로 집어던질 리스크 비교적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통가능 금액은 약 817억 원, 시가총액은 3,442억 원으로 유통 물량 자체가 많은 조건은 아니지만 약간은 부담스러운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바로 앞전에 상장을 했던 제일 M&S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슷한 조건인 거죠. 자,
제일 M&S가 상장일 더블에 못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M&S 상장일 체크포인트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요. 뭐 70에서 80%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갈 만큼 가졌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왜 우리 이전에 E8와 APR이 상장일 고가 기준 둘 다 100%에도 채 미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모주가 끝났나요? 끝이었나요? 아닙니다. 두 종목 모두 가진 스펙, 뭐 유통 가능 규모나 기존 주주의 비율,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면 충분히 기대했던 만큼 또는 기대 이상 잘 가졌던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 KNR 시스템이라든지 엔젤 로보틱스, IMBDX 갈 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또 잘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요. 제일 M&S가 상장일에 더블을 못 찍었다고 해서 또는 종가까지 너무 밀리면서 끝났다고 해서 공모주 수명 이제 끝이다. 수급이 씨가 말랐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시가총액과 뭐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밸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저는 제일 M&S가 개인적으로는 기대 이상 올라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D&D 파마텍도요. 가줄 만큼은 좀 가주리라 라고 믿어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유통 가능 금액이 비슷한 수준의 최근 공모주들을 뽑아서 보면 제일 M&S와 엔젤 로보틱스, E8 이 정도가 있거든요. 코셈과 동시 상장이면서 유통 가능 물량의 조건이 정말 최악이었던 E8가 고가 기준 98%를 가졌었고 시총 부담과 밸류 부담이 존재했던 제일 M&S는 고가 기준 87%를 찍었고요. 그러면 D&D 파마텍도 뭐 80에서 한 100%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교해서 봤을 때 좀 심플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D&D 파마텍도 시가총액이 조금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 맘대로 주가 계산 참고용으로 미리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투자 설명서에서 기재가 됐던 대로 26년 추정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현가화한 170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회사 측이 제시한 비교 기업의 평균 퍼 28.47배를 활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당 평가가액이요. 약 46,400원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공모가 33,000원보다는 한 40% 정도 높은 수준. 근데 제가 수요 예측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유한양행, JW 중해제약, HK 이노엔 뭐 이런 대형 제약사들보다는 회사가 비만 치료제 테마를 탈 수 있고 그게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비만 치료제 테마로 꼽히면서 작용 기전이 D&D 파마텍과 같은 회사 뭐 한미약품과 동아ST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봤어요. 23년 온기 기준으로 순이익을 달성한 두 개 회사. 그러면 적용퍼가 40.77배까지 높아지고요. 이때 주당 평가가액은 약 66,55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공모가 33,000원의 더블 정도가 된다. 2배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한 80에서 100% 정도는 기대를 해봐야지 라고 기준을 삼고 있기는 하고요. 장외에서 형성된 가격은 58,000원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공모가보다 78% 정도 높은 수준.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적정 가치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D&D 파마텍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상장일의 주가는 19,800원에서 132,000원까지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제일 M&S와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나 유통 가능 금액의 부담이 약간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자구에서 거래했던 일부 기존 주주들의 투자 단가나 유상증자 발행가액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가 이것들이 공모가보다 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과거 데이터나 내 맘대로 계산해본 주가, 장외 시세 참고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한 80에서 100% 정도는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요. 유안타 재심 6호 스펙과 동시 상장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는 한 80% 정도를 잡는 게 마음은 편할 듯 합니다. 근데 더블 이상 가졌으면 좋겠는 게 내심 제 기대네요. 자, 상장일 장전 동시 효과를 보면서 목표치는 또 수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D 파마텍은 제일 M&S와 마찬가지로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쓸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요.
혹시나 주가가 29,700원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정리를 못하고 계속 질질 끌고 가지고 계시다면 판매 청구권 행사를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동시상장의 경우 유안타 제16호 스펙은 최종 유통가능 금액이 약 102억 원 정도로 아주 소형 스펙은 아닙니다. 게다가 가벼운 종목과 붙은 게 아니라 D&D 파마텍도 좀 무거운 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스펙은 또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여줄 것인지 좀 아리송하긴 합니다. 최근 일반 종목과 동시 상장을 했던 스펙들의 케이스를 보면 동시상장에도 불구하고 신형 10호 스펙을 제외하면 다 더블 이상, 그리고 200% 이상까지 가준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보시면요, DS 단석을 제외하고는 붙어있는 일반 종목들이 다 가벼웠습니다. 스튜디오 3위의 유통가능 금액은 173억 원, 이닉스가 241억 원, 우진엔텍은 무려 61억 원, Y바이오로직스는 350억 원, 근데 D&D 파마텍은 800억 원대니까 같은 조건이다, 동등한 조건이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DS 단석은 D&D 파마텍보다 훨씬 더 무겁긴 했는데 이때가 정말 완전 공모주 광기의 중심에 있을 때라서 DS 단석이 상한가에 잠겨줬고 그 덕에 다른 스펙들로 수급이 좀 이동할 수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와도 지금은 조금 다른 케이스, 다른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3월부터 상장한 스펙들은 기본적으로 시초가부터 다 100% 위에서 더블은 기본적으로 찍고 출발을 하긴 했어요. 고가 기준으로는 소형 스펙들은 200%를 넘기거나 200% 근처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요. 근데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신한 제13호 스펙과 하나 33호 스펙 둘 다 보시면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 말은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면 거의 다 물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초에 들어온 단타 투자자들이 전혀 재미를 못 봤을 겁니다. 연속해서 2개 스펙에서. 그래서 스펙에 대한 시초가 매수세가 좀 약해진다면 당연히 시초가는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또 동시상장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기대치를 좀 낮춰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안타 스펙과 D&D 파마텍, 청약을 고민할 때요. D&D 파마텍의 비례 한 주 가성비 금액 기준으로 유안타 제16호가 50%만 올라준다면 D&D 파마텍의 80% 기대 수익을 이길 수가 있다 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유안타 스펙 쪽으로 비중을 더 두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스펙의 경쟁률은 더 낮았고 D&D 파마텍은 참여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유안타 스펙이 한 50에서 60% 정도만 반응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는 동시상장이라 수급이 한쪽에 쏠렸다가 또 이동을 하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할 시간대를 정해놓고 정리를 한다라기보다는 시초가 수준을 좀 고려를 해야겠고 또 목표가의 주문을 내놓는 게 스트레스를 좀 덜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흐름은 체크해야겠지만요. 네. 상장일 라이브에서 추가적으로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들 원하는 가격에 잘 정리하시기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5월의 첫날에 좀 산뜻하게 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상장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